안녕하세요. 꿈짱TV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방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좀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하고 있죠. 네, 지난 시간 거를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인간이기 때문에 복습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창의융합형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한 6가지 방법 기억들 하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 뭐죠? 스스로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이제는 평생학습 시대, 평생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에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는 협력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사회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할 줄 아는 그 힘, 리더들도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을 사회는 요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죠? 네, 그 다음에 생각, 몰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지식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생각을 하는 거는 누구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생각하는 힘, 몰입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간만이 가진 차별화된 능력이다라는 거, 그 힘을 계속적으로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은 뭐죠? 네, 문제 해결력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정답이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정답에 연연해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한번 해봐야지라는 이러한 힘.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아닌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는 이러한 도전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은 무엇이죠? 6번째,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비판적 사고력,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비판적 사고력은 다르게 보는 시선, 다르게 볼 줄 아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다고 할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다. 이제는 정답,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그러한 규칙, 규범, 이러한 약속들이 아닌 이상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리다와 다르다는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첫 번째, 스스로 학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뭐죠? 네,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빨리 생각해 보세요. 생각,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 해결력. 여섯 번째,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네, 우리는 창의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이러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러한 사람으로 훈련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누리과정도 교육과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모토가 아까 말씀드린 창의융합형 인재입니다. 그걸 목표를 두고서는 공교육에서는 지금 아이들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에 대한 큰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차, 2차 산업혁명에서는 뭐였죠? 소유, 물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 사람, 머릿속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 부분이 그 사람을 성공시켜줬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줬고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잃고 그냥 지식만을 머릿속에 넣는 거에 연연해 했습니다. 전공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컴퓨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제가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공유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내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고 안내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지식은 빠르게 서로 공유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내는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육의 방향도 당연히 바뀌어줘야 됩니다. 지식 습득에 지식의 포인트를 맞췄던 1, 2차 때와 다르게 3차 지나 4차 지금 현재의 이 시대에는 뭐다?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지금 나왔던 지식의 2배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지식이 양이 방대해진다라는 거죠. 그 지식을 굳이 머릿속에 넣을 필요도 없고요. 넣을 필요가 아예 없는 게,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내가 지금 지식을 알고자 한다라면 뭐예요? 우리는 바로 옆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컴퓨터가 늘 내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인간의 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가 나의 두 번째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게, 이제는 학습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평생 학습 시대, 새로운 지식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시대에 있는 지식을 빨리 머릿속에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협력. 그러니까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공교육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아 때는 누리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누리과정도 초등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아 시기에 이 누리과정과 교육과정이 서로 연계가 되고 있어요. 당연히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함께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는 누리과정으로 통합이 됐고요. 이 누리과정이 교육과정과 연계가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교육의 변화는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성세대의 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공부법을 아직도 요구하고 그렇게 방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한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에 우리 공부법 하나라도 더 빨리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거, 남들보다 빨리 가는 거, 선행. 저는 도대체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한다고 해놓고도 끊임없이 하더라라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 때 이거요. 경쟁. 남들보다 먼저 가야 된다라는 거, 앞서 가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도태가 됩니다.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누군가가 혼자 잘난 시대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AI와 로봇가 이제 공생을 하는 이 시대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영역과 로봇과 인공지능이 해야 할 영역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 아이의 교육을 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시키고 있는지, 근데 그 영역이 인간의 영역인지 기계의 영역인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애가 지금 4학년입니다. 애가 지금 5학년인데 중학교 거를 하는데 애가 재미없어.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는 의미 없는 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AI가 더 잘해요. 정신적인 반복되는 일,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 반복되는 일은요, 우리 인간이 로봇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쫓아갈 수 없어요.
왜 이거를 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금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냥 예전 방식 그대로를 계속 고수시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실 거예요. 웨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보더라도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요, 하루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복습을 하지 않으면 7, 80%는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로봇은, 컴퓨터는 그러나요? 우리가 뭔가에 대한 정보를 딱 입력해 놓으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스스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지능이 있는 그러니까 기계가 지능까지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와져 있는 지식과 정보에 연연해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가 그걸로 통해서 고통스럽고 공부가 쉬워지면 안 돼요. 이제는 평생 학습 시대인데 이 공부가 어떻게 처음 나한테 접촉됐느냐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평생을 삽니다. 예전처럼 짧게나 사나요? 아니죠. 이젠 다 100세 이상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실천해 줘야 할 것이냐.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너무나 이제 격양이 됩니다. 안타까워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또 우리 아이 지금 5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수학을 풀리고 있는 부모님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의 영역은요, 새로움을 창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게, 근데 우리 잘 보세요.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죠? 새로운 걸 할 때입니다. 그때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고요, 잠재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집중력 언제 가장 좋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약간 어려울 때, 호기심에, 의지에, 배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더 놀랍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재미없었던 그냥 맹목적인 지식 입력 뭐 이러한 것들, 단순한 반복되는 일, 이런 거 재미없어.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었어요? 컴퓨터를 만들고 말 그대로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들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잘 아셔야 되는 게, 미국, 독일 이런 선진국에서는요, 예전에 무슨 말 그대로 프로스펙스, 나이키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가전회사들 이런 데들이 뭐예요? 자기네 고유의 기술을, 인건비를 낮추려고 어디 가서 이런 동남아라든지 인건비가 싼 곳으로 다 공장을 세워서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리쇼링이라고 해서 뭐예요? 다 이게 자기네 나라로 갑니다. 이제는 사람이 그런 반복된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로봇가 다 해주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인건비가 싼 나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말 유명한 브랜드들의 그런 회사들이 다 자기네 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류 쪽도 마찬가지로, 모든 제조 쪽이요.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한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는 재미없는 일, 생산적인 일들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반복했던 일, 우리의 좌부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의미 없는 고통이 따르는 반복적인 일들은 이제는 기계가 해주는 걸로 인간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정말 똑똑한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 정신적인 육체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데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판사, 의사 뭐 했어요? 예. 그 많은 의학 용어들, 법률 용어 이걸 다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다 누가 해도 된다? AI가 해도 된다. 그렇지만 새로운 문제, 어떤 각 업종에도 새로운 문제들은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변호사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걸 가지고서는 판례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생산성 향상이 인류를 이렇게 발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있어서도 없어지는 직업은 많아질 것이고요. 직업이 살아있더라도 인력은 많이 줄어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면하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이고 대세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야 된다? 우리는 학습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학습 능력은 뭐라는 거예요? 네, 훈련이에요. 훈련. 몸에 배이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음에는요, 습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문제를 많이 푸는 아이,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요, AI가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을요, 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한 문제를 끙끙대면서 풀어내는 거기에서 성취욕을 느끼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학습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리고 교사들도요, 선생들도 어떤 역할이에요? 예전에는 뭐예요? 지식을 가르쳐줬어요. 티칭이었다라면 지금은 뭐예요? 지식은 뭘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습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아이에 맞춰서 제대로 계속 훈련시켜주고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러한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다? 바로 선생의 역할이에요. 코칭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습득은 컴퓨터로 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 선생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정말 사교육 선택하실 때 이 부분 꼭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사교육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교육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라면 교육의 방향, 이제는 어떤 거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 습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올바른 공부 방법을 익혀주고 그게 자기 몸에 배일 수 있게끔 습관화 형성을 만들어줘야 돼. 훈련시켜줘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육의 방향입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해주는 이런 인성적인 부분이 함께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또래 수업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우리 때는 뭐예요?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만 잘 보면 됐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 335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남의 생각을 들어서 또 자기 생각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걸 끊임없이 초중고 때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이 교육 방향이 정말 이제는 정말 올바르게 가는 게 맞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실천할 수 있을지. 왜?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아 시기 아이들, 초등시기 아이들, 중고등 아이들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성년자들, 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 특히 저는 초등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봅니다. 학습에 있어서는요. 이때 정확한 제대로 된 학습 방법을 익히고 말 그대로 학습 능력을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매일매일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스스로 학습. 매일매일 아이들이 자기 시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저학년은 1시간, 고학년은 2시간 정도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그러니까 꼭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 정답이 없는 질문도 질문부터예요. 아이들은 뭐예요? 틀릴까봐 질문을 안 해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질문에는요, 좋은 질문, 나쁜 질문 없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뭐예요? 협력할 수 있는 힘. 이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335 또래 학습을 함께 좀 해주는 이런,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도 굉장히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꾸로 수업 이런 것도 교육 현장에서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3, 4학년이 넘어가면은 한 권의 책도 깊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키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력.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몰라요. 피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볼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 이 부분이 교육에 자연스럽게 녹여져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교육의 방향은 지식에서 뭐로 학습 능력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학습 능력은 매일매일 태도로 만들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부모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내 아이에게 맞는 공부법, 내 아이에게 맞는 공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아이가 몸에 배일 수 있게끔 끊임없이 훈련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교육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